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형입니다. 오늘은 핸드폰,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법한 세 종류의 핸드폰을 놓고 모양새, 스펙 이런 것들은 뒤져보면 여기저기 잘 나와 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온갖 사용기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의 정성 어린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특별히 보니보니 써본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제가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써왔던 V30 그 기타 등등의 플래그십 핸드폰인 최신 기종 애플의 아이폰 10과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 S9 이렇게 핸드폰들을 번갈아 써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토크 형식으로 사람에게 비유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뭐 재밌을지 어쩔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는 가운데, 자, 지난번에 제가 아이폰 10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조서 없이 얘기했지만 뭐 그냥 적응해서 잘 쓰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들 얘기를 했고, V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걸 처음에 받아봤을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런 거는 되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줘요. 알싸하면서 좀 가벼운데요. 들어봤을 때 가벼운 느낌이 그 뭐 갤럭시나 아이폰에 비해서 뭐 좋다 나쁘다 호불호가 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떨어지고 좀 저렴해 보인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뭐 어쨌거나 같은 크기에서 가벼운 건 좋은 거니까 뭐 가벼워서 좋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날렵하고 가벼운 느낌이고, 그리고 하지만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펙이나 이런 성능들을 보면 또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외관 뭐 괜찮았고요. 뒤에 이렇게 듀얼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뒤에 보면은 LG 로고가 아니라, LG 로고도 물론 있지만 LG 로고 위에 이렇게 B&O, Bang&Olufsen 이렇게 그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 사운드야 뭐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뭐 쿼드 DAC 4가지 DAC가 들어있어서 멋진 음질을 들을 수 있다, 멋진 음질을 자랑한다, 뭐 이런 마케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은 되게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LG에서 되게 역작처럼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이게 참 되게 애매한 느낌을 저에게 이제 줬습니다. 제가 세컨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이폰 10과 함께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번호도 할당이 돼 있고 세컨폰이지만, 제가 이제 이걸로 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의 개인 채널 영태형TV의 라이브 송출도 이제 주로 이걸로 합니다.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 이걸로 이제 송출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약간 느끼해 하면서, 이게 따뜻한 누리끼리 한 건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영태형 이상하게 오늘따라 몸이 힘들어 보여요, 얼굴에 황달이 있네요 라는 말이 매번 이걸로 라이브를 할 때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만한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색감이 조금 애매한 느낌도 들고, 사실 얘네 V30에서는 뭐 카메라 성능도 뭐 되게 렌즈 밝기도 밝고, 그리고 듀얼 카메라, 특히 이제 광각, 거의 초광각의 카메라에 대해서도 많이 어필을 했었고, 사운드에 대해서도 어필했었고, 이어폰도 뭔가 B&O 튜닝이 된 거를 줬고, 뭐 들어있는 DAC라든지 뭐 여러가지 면에서 되게 뒤지지 않고 되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만듦새도 괜찮고 되게 가볍고 예쁘니까 뭐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그냥 이게 그런 건가? 정말로 그렇게 음질이 좋고 화질이 좋고 카메라가 좋고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카메라는 오히려 제가 이전에 쓰던 G4, LG G4를 썼는데 G4보다 좋은지를 모르겠고요. 뭐 스펠 사운드하고 렌즈 밝기가 밝고 어쩌고저쩌고 여러가지 기술이 들어갔다, 전문가 모드가 되고, 뭐 동영상을 촬영하면 이걸로 멋지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냥 저는 영상을 찍었을 때 실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밝게 찍히는 거라든지 뭐 노이즈라든지 전반적으로 초점을 잡고 이 기본적인 사용성에 있어서 뭔가 G4보다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센서의 크기나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좀 줄였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튜닝을 해가지고 좀 강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악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그 DAC, 뭐 쿼드 DAC에 대해서 되게 왈가왈부하고 말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슈핑유도 영태형 채널에서 그거 리뷰했을 때 막 엄청 악플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저런 맡기놈아.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뜯어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DAC나 이런 칩셋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들어있고, 쿼드 DAC 들어있고 좋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튜닝도 뭐 B&O에서 했겠죠. 설마 그냥 이름만 빌려줬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를 썼어요. 좋은 하드웨어를 넣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그 하드웨어에서 이제 뽑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은 거죠. 특히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화질에 대해서도 이게 OLED 액정을 썼는데, OLED 액정 LG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뭔가 그 삼성에서 나왔던 초창기 OLED 스크린의 어떤 문제점,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한지 현상 같은 거. 잘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잔상 같은 이 떨림 현상 같은 게 있고 색이 고르지 않고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밝은 화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사용성에 있어서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이 폰을 그래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유는 물론 약정이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그냥 다목적으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잘 되고 빠릿빠릿하게 작동하고, 특별히 뭐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잼이나 뭐 렉이 있거나 뭐 폰의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제 앱 간의 충돌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업데이트도 좀 빨리 해주고요. 오레오 업데이트도 좀 빨리 해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으니까 이걸 들고 다닐 때 안드로이드 OS 폰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줍니다. 무엇보다 좀 감동적이었던 것은 배터리가 진짜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 배터리가 제가 이 폰으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이거 켜가지고 이것저것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되게 오래 갑니다. 배터리가 와 아직도 이만큼이나 있네? 그래서 되게 오래 가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이유로 배터리 크게 신경 안 쓰이고 뭐 실시간 촬영을 해도 뭐 문제가 없고요. 뭐 발열도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삼성페이랑 거의 동일한 방식의 LG페이도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결제 수단을 지갑을 두고 왔을 때, 신용카드가 없을 때 이걸로 이제 결제 편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성과 다목적 용도에서의 안드로이드 폰, 그냥 잘 만들어진 폰을 가볍고 예쁜 것을 이제 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자,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이 V30의 느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 V30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되게 막 겉으로 딱 보면 공부 잘하게 생긴 게 있어요.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쟤는 뭔가 똑똑할 것 같고, 뭐 몸도 좋아, 운동도 잘할 것 같고, 뭐든지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겉모습을 보거나 하는 행동이나 이런 품새를 보면은 되게 기대감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쟤는 귀공자 스타일이야, 얼굴도 멋져, 되게 뭔가 멋질 것 같아, 교양 있을 것 같아, 공부도 제일 잘하겠지, 노래도 잘할 것 같아, 운동도 잘할 것 같아, 정말 멋져, 이런 친구인데, 막상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보면은 뭔가 허당인 친구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사실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맨 앞에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선생님하고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알고 봤더니 막 그냥 적당히 하는 수준. 그러니까 한 정규 1, 2등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반에서 한 뭐 중상위권 정도 하고, 운동도 잘할 줄 알았는데 그냥 되게 막 잘 픽 쓰러지고, 뭐 되게 뭐 교양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되게 멍해가지고 그런 모습이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딱 V30의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그 겉보기 그냥 괜찮아요. 겉보기 괜찮고 할 거 다 해. 성실해요. 바르고 성실합니다. 그게 핵심이야. 바르고 성실하고요. 갖출 거 다 갖고 있고요. 뭐 나쁜 애는 아니에요. 나쁜 애 아니고 괜찮은 애입니다. 공부도 그렇게 못하냐? 못하는 것도 아니야. 운동도 막
약골이어서 막 픽픽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하지만 뭔가 예,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에 비해서 되게 뭔가 약간 실망을 주는 뭐 그런 느낌, 애증. 하지만 내가 이제 품어야 되는, 제가 샀으니까요, 이 약정, 인연이 걸려있는 혈고 은근히 이게 아무튼 여기 걸려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폰이 이제 이 LG V30의 느낌이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폰들을 이제 비율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해보자면 갤럭시 S9 가장 최근에 나온 폰인데요. 이 S9는 실제로 제가 개통을 해가지고 뭐 오래 써본 건 아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써봤어요. 이런저런 걸 써보면서 느낀 거는 요 아이는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냥 좀 예상했던 느낌 있잖아요. 예상했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랑 잘 어울리고 그냥 옆에서 바로 그냥 내 수준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냥 나랑 비슷하게 같이 어울리고 늘 봐왔던 모습에 그냥 기대했던 수준의 아이였는 줄 알았는데 얘가 반전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이야. 되게 생각보다 잘해. 전교 1등은 아니어도 하여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도 그냥 평범할 줄 알았는데 운동에 재능이 있어. 되게 잘하고 심지어 노래도 잘하네. 너 뭐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잘 받아주고 평범하게 생각해서 반가워, 난 너랑 같은 아이야, 뭐 이렇게 놀았던 친구인데 얘가 되게 모든 면에서 예상 이외로 기대 이상의 발군의 실력들을 막 보여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쵸? 밤마다 있지 않나요? 눈에 안 띄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왜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학벌도 좋고 이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쟤도 잘했구나 이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뭐 심지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친구 있죠. 그게 약간 S9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써보면서 이거 되게 괜찮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갤럭시 시리즈를 S3 이후에는 사실 실용폰으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워서 최근에 이거 갤럭시 전작 S8이나 노트 8 썼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한 부분이 의외로 그 전작에도 다 이미 되고 있던 기능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되게 괜찮고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데다가 그 완성도가 더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얘가 효과적으로 그거를 발휘해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편하고요. 되게 의외의 또 그 반전들이 막 숨어있는 느낌? 이렇게 조그만 폰 뭐 다 똑같이 생겼네, 뭐 생긴 것도 큰 변화가 없네 그랬는데 좋고, 카메라도 이건 플러스가 아니니까 듀얼 카메라도 아닌데 뭐 하나 들어갔다고, 뭐 렌즈 밝기 좀 밝아졌다고 뭐 그렇게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고, 뭐 스피커라든지 되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내가 요거를 요만큼으로 알고서 샀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막 숨어있고 발견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니까 뭔가 내 친한 친구인데 내가 몰랐는데 갑자기 막 대단한 애였던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야, 너 다시 봐야겠다. 와, 진짜. 야, 너 짱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애가 갤럭시 S9이었습니다. 그래서 S9을 또 사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이폰 10은 제가 많이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또 언급을 하냐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한 김에 요 아이는 아이폰 10은 저의 메인폰입니다. 제가 메인폰이 거의 계속 항상 아이폰이었거든요. 그 폰 하나만 갖고 다닐 때부터 아이폰이었고 저의 첫 스마트폰은 아이폰 3GS였습니다. 너는 애플 빠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게 사실 최초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할 만한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만든 게 애플이었고요. 당연히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있었고 이제 어쨌거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진영에서 나온 폰들이 후발이긴 후발이지 않습니까? 후발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못 따라갔어요. 아이폰의 모든 면에서. 이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속도도 그렇고 감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용성이나 심지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개수, 그러니까 컨텐츠 오픈마켓에 있는 컨텐츠 오픈마켓에 있는 그 스토어에 있는 앱스토어에 있는 그런 뭐 앱의 완성도나 종류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활용성도 되게 낮았고 문제가 많았는데요. 최적화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파편화가 돼 있으니까 이게 오픈 API잖아요. 오픈 소스니까
누구나 이걸 썼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억 속에 있는, 내 기억 속의 아이폰은 이런 아이였어요. 되게 레전드. 그러니까 앞에 그 아이들은 이런 줄 알았는데 저랬네, 저렇게 보였는데 이랬네 했잖아요. 아이폰 얘는 그냥 되게 이미 유명한 거야. 이미 소문난 아이지. 쟤는 부잣집의 귀족 집안의 아이, 태어난 아이고, 제가 레전드고 이거의 원조고, 제가 예전에 이런 미담도 있고, 이러한 이 소문 들어봤니? 제가 예전에 막 거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집안의 아이인 거예요. 선생님도 다 좋아하고 모두가 다 그 믿고 있고, 그래서 의식을 굳이 안 해요. 뭐 반전을 보여줄 것도 없고, 그냥 되게 기대치가 저 위에가 있어. 얘는 당연히 못해도 이만큼은 할 거야.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걔가 나이가 들었어. 얘가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하면은 쟤지, 야 쟤는 딴 건 몰라도 요거만큼은 그래도 요거만큼 잘하잖아, 요거만큼은 쟤를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을 막 갖고 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약간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애였던 거죠. 근데 막 짠해지는 거야. 세월이 많이 흐른 거야. 뭔가 울컥하는 거죠. 내 기억 속에 있는 저 아이는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나? 힘들었나? 무슨 일이지? 막 이런 느낌이요. 뭔가 마음속에 응원하던 그런 친구가 있고, 나랑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는 듯한 뭔가 거리감이 있던 친구가 나타났는데, 오랜만에 봤더니 아니야, 제가 어떻게 된 거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런 느낌을 주는 아이인 거예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더니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던 첫사랑, 혹은 그 모습에, 기억하고 싶은 모습에, 간직하고 싶은 모습의 아이가 변한 거죠. 그래도 세월이 흘렀어도 이것만큼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여지없이 깨져있는, 물론 여전히 집안 좋고 돈도 많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되게 얼굴 잘생겼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갖고 있던 그 추억 속에 그 로망, 그 마음 속에서 포장된, 원래 그 초코파이도 그렇고요, 옛날에 삼양라면, 옛날에 이런 음식들도 그렇고,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은 기억이 좀 미화가 돼 있어요. 그 시절에 그 상황도 마저 떨어지고, 그때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 그 내 추억 속에, 그 추억 안에서 미화된 어떤 그런 것들처럼 이 녀석도 그런 미화가 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이고 비교해봤자 그래도, 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폰이 이렇게 돼도 그래도 아이폰이잖아 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는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여전히 비싸요. 안타까운 건 여전히 비싸는 거죠. 비싸고 기대치도 있고 나의 추억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아이인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이 격차가 줄어드는 건가, 옛날에 얘는 이것만큼은 짱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뭐 좋게 보면은 그래도 그래 저런 부분은 애쓰고 있고 부분이 여전히 있고 살아있지만, 조금 그 약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애매한 부분을 애매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되게 엄청난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던 친구인데 막상 봤더니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지 않은, 의외의 반전의 아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와,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나의 가까이에서 되게 친숙하고 뭐 별다를 거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쓰면 쓸수록 그냥 되게 괜찮고 의외로 막 기대 안 했던 부분에서 되게 여러 가지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의외의 반전의 친구,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레전드, 내 마음속의 첫사랑, 그리고 그 로망을 심어줬던 그 아이가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뭔가 마음속에 그 자리 잡고 있던 부분을 깨뜨려 놓은 안타까운 이 애증의 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한번, 사실은 주인공은 V30였는데요. 보니 써보니 좀 더 영태형스럽게 좀 말로 재밌게 풀어보기 위해서 학창시절을 더듬어보면서 친구들의 모습에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뭐 좀 지루했을 수도 있고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꼭 참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폰들이 이렇게 경쟁 속에서 좀 나은 모습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또 그 감동을 주는 그런 핸드폰들로, 그런 플래그십 폰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콘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